네,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4차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최종 협상을 의미하는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또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자,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RCEP 또 CPTPP 온통 지금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자, 오늘 자세하게 좀 풀어보죠. 자, 최유한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일단 용어가 너무 어렵고요. 예. 또 협상이 왜 이리도 복잡한지 모르겠는데요. 예. 오늘 좀 잘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이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는 뭐 R을 쏙쏙 빼먹는 협정입니까? RCEP? 이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입장에서 그게 R을 쏙쏙 빼먹었으면 좋겠고요. RCEP, 리저널, 지역 내, 영내에 컴프레hen시브, 포괄적, 종합적인 이코노믹 파트너십, 경제 동반자 협정.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이게 최종 타결 서명됐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니까 8년 됐죠. 그동안 31차례 공식 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10차례의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나라하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 나라를 더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나라 사이에 무역의 룰을 정하는 정말 세계 최대의 FTA를 의미하고요.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 만들어 팔거나 또는 외국 물건 만들어진 물건을 사다 쓰지 않습니까? 만들어 파는 거 수출, 사다 쓰는 거 수입이라고 하는데 요 균형을 잘 맞춰야 살림살이 잘하는 걸 칭찬받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그 외국거 수입을 하는데 그 나라 그 산업이 몽땅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게 너무 좋으면.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높은 관세 매기거나 규제를 까다롭게 해서 자국의 이제 시장을 보호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 보호무역 정책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회원국끼리는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그게 FTA예요. 자유무역. 그게 RCEP도 그런 가운데 하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EU 방식인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관세나 수출제 다 철폐하고 같이 똑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EU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나프타 방식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관세나 수출입제도 유지하면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가는 방식을 나프타 방식인데 RCEP은 후자예요. 나프타 방식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좀 이렇게 궁금증이 또 많아지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뭐 FTA 강국이라고도 하던데 우리 그 한국은 어느 정도 그 FTA를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MC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 강국 코리아라는 이제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이해 쉽거든요. 아, 그래요? 현재로서는 한국의 FTA 맞아요. FTA 강국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첫 번째 FTA는 한칠레 FTA예요. 칠레. 이것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한중 FTA, 한 EU FTA 등 한 16개의 FTA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16개가. 이제 서명하거나 타결한 FTA가 한국, 영국 FTA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드릴 이 RCEP 뭐 해가지고 한국, 이스라엘, 한국,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4개의 FTA가 이미 서명 타결되었습니다. 이건 발효가 될 거고요. 이제 협상 중인 게 한 7개의 FTA가 있고요. 여차하면 바로 개시할 FTA가 2군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FTA를 한다. 그래서 FTA 강국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RCEP이 세계에서 가장 큰 FTA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인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RCEP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 총합이 전 세계 생산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네, 세계 인구도 하더라고요. 중국이 있어서 그런데 네. 세계 인구의 29.7%, GDP 28.9% 차지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RCEP 딱 이렇게 서명했다 바로 되는 게 각국에서 비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한 2022년 정도는 되어야 발효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발효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0.41에서 0.51%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고 소비자 후생은 42억에서 54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 RCEP이 세계 최대라고 하지만은 네. 문제점도 결코 적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보니까 좀 한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개방률이 낮습니다. 개방률이 낮아요? 예, 왜냐하면은 산업구조가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가 제조업에 쏠려 있어서 이런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개방률을 많이 낮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는 손해인데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인도가 충돌을 하면서 인도가 탈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인도를 추후에 재가입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 자체를 제외해버렸어요. 지금 RCEP은 상품무역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인권과 노동 문제가 제외되는데 중국이 인권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인권 문제나 노동 문제 제외되어 놓고 TPP 경우에는 다 국제기구 노동조합 비준 놓고 막 그러는데 RCEP은 그렇지가 않고 네 번째로 이거 지적재산권 문제가 제외됐습니다. 이거 각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존중한다 정도로 이거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RCEP 비판적인 사람들은 RCEP은 FTA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RCEP 이야기하다가 지금 오늘 평론가님하고 RCEP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TPP 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거 공부 많이 해왔는데 이거 시간이 없네. 네, 그렇죠. TPP 또 CPTPP 이 발음이 좀 힘들어요. 이게 잘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TPP는요. 예전에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이런 거고 CPTPP는 미국이 트럼프 때문에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협정을 일본 중심으로 맺은 것이 CPTPP인데 지금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다시 들어올 것 같거든요. 들어오겠죠. 앞에는 CP가 빠지게 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다시 TPP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세계가 또 다시 다른 차원에서의 FTA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여하튼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RCEP이 됐던 CPTPP 아니면 TPP가 됐던 그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 외교가 아니라 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의 좀 전략을 좀 잘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서 지금 잘 버텨서 돌고래까지 우리나라가 와 있는데. 돌고래 됐습니까? 네, 돌고래 정도는 돼요. 새우는 아니에요. 조금 더 성장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시간이 좀 되면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죠, 평론가님.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